그런데 유독 왜 뱃살만 찔까요? 물론 이제 허벅지도 조금 늘고요. 어깨도 조금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모래로는 물이 잘 스며들지만 콘크리트 위에는 물이 잘 스며들기가 쉬운가요? 안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런 근육이 딱딱하게 지키고 있는 데에는 기름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골격근에 기름이 붙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살이 찌면 배만 늡니다. 배라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근육보다는 이렇게 느슨한 조직이죠. 지방도 많고 그리고 나머지 조직도 느슨한 거죠. 예, 보통 다른데 10 정도의 지방이 붙는다. 그러면은 배에 한 10배에 해당하는 100 정도의 지방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뱃살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뱃살은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거를 줄이면 잘 빠집니다. 근데 워낙 커요. 공간이. 그래서 그게 빠지는 게 얼굴 살 같으면은 조금 살이 빠지면 홀쭉해지시죠. 그렇죠? 안 됐다는 소리 들으시잖아요. 반면에 뱃살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몸이 열량이 부족한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에 다시 저축을 해요. 빠지기도 쉽지만 다시 붓기도 쉬운 조직이 배인 거죠. 그래서 자꾸 뱃살이 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실 뱃살은 용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미관 말고도 아시다시피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당뇨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비만하면 2배. 사실은 지방이 많으면 가장 위험이 증가하는 거는 당뇨입니다. 그 다음이 혈압이죠. 한 1.5배 정도 증가하고요. 나머지 이제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금 더 증가해서 우리가 배둘레 또 나이살을 조절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미관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줄이고 노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예. 나이가 드시면 흔히 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김치와 나물 종류, 국 종류 이렇게만 식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량이 별로 없는 음식들로만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하니 아픈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환자분께 우선 첫 번째로는 음식을 좀 양을 늘려보자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65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배둘레가 늘어서 질병이 생긴다던데 하고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갔을 때 배가 나오는 거 하고 젊었을 때 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배가 나오는 거는 정말로 기름이 느는 형태예요. 근데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밥을 먹기만 하면 배가 불룩하게 좀 나오게 되죠. 옛날보다. 네. 왜냐하면 복근이 없어져요. 근육이 제가 아까 빠진다 그랬죠. 복근이 없으니까 배를 이렇게 확 잡아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뛰거나 달리거나 운동할 때 빼놓고 가장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간이 밥 먹고 난 다음입니다.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로 가는 혈류보다는 이 소화기로 가는 혈류가 늘면서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를 잡기가 어려워지고 음식 먹은 게 북적대면서 가스도 생기고 이러면서 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허리둘레를 잴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무 때나 허리둘레를 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힘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그때 규칙적으로 재야 지금 어르신 얘기한 것처럼 배가 나와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죠. 특히나 한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그래서 밥을 자꾸 줄이고 안 먹습니다. 물론 밥을 안 먹게 되면 배는 그 순간은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근육을 빼먹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이살이 또 늘게 되겠죠. 나이대별과 성별에 따라서 뱃살이 생기는 원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뱃살이 쉽게 컨트롤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남성이 중년 이전에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윗배가 좀 볼록한 형태, 대부분 앉아서 사무직인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형태의 비만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원인은 시작이
저녁에 술과 과식으로 시작을 해서 술을 먹으면 포만감 잘 못 느끼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을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게 되죠. 가볍게 먹거나 그냥 건너뛰게 되죠. 바쁘니까. 그렇게 되면서 점심이나 오후로 갈수록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더 먹겠죠. 이미 아침을 안 먹어서 힘이 떨어졌는데 많이 먹으면 힘이 들면 기름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자라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파가 돼서 결국은 아침 결식과 술, 저녁에 폭식한 게 원인이 되는 그런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부터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성은 조금 달라서 대부분 지금 젊은 분들은 좀 사무직인 경우에 아침 못 드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은 아침은 식구랑 같이 먹거나 저녁은 같이 먹는데 점심 혼자 먹을 때 어떻게 먹게 돼요? 예, 가볍게 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거, 그다음에 대충 먹는 식사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40, 50대 이후가 되면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집안일이 많아요, 적어요? 조금 적어지지만 그래도 일을 많이 하는 시기죠, 집안일을. 근데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오전 중에 해고 쉬게 되죠. 20, 30대 오전 중에 일을 하는 건 그래도 힘이 좀 있으니까 애를 보고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지치지 않는데 50대가 넘어서 아침에 가볍게 식사를 하고 막 일을 하거나 운동을 갔다 오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럼 그 다음에 식사한 걸 소화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식곤증이 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운동하거나 집안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많이 먹게 되겠죠? 배고프니까. 그리고 배로만 기름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방이 아무 때나 쌓이지 않아요. 어떨 때 들어오느냐 하면은요. 힘들었다가 팍 퍼졌을 때요. 그러니까 일을 과로를 하고 나서 퍼져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자게 됐다. 이때는 배로 평상시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힘을 많이 쓸 때 과로를 하고 폭식을 하고 못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잠을 자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늘어져서 못 움직이게 되면서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반면에 중년 이후의 남자들은 이제 그 이전부터 살이 쪘던 거랑 다 해서 전체가 배가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팔다리는 별로 없으신데 올챙이처럼 여기가 딱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남산형인데 가운데만 딱 있는 형태 되기 쉽고요. 팔다리 근육이 없어지면서 힘이 떨어지게 되면 제가 기름이 차기 쉽다 그랬죠. 배로만 기름이 차게 됩니다. 찰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는 여자가 나이가 들면 이제 여기가 처져가면서 살이 찌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구들 다 나가고 점심에 가볍게 과일이나 뭐 떡 이렇게 식사하시고 조금 먹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는 일을 많이 해서 움직이지 못한 건데요. 저희가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서 계속 쓰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못 미치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식은땀 나고 얼굴에 열 나고 머리가 띵하니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과 함께 지나치게 적은 식사량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면서 살이 찌는 겁니다. 아까 그분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식사량을 좀 늘리시지요 하고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아까 비만 치료를 할 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200칼로리 정도는 먹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와 같이 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남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술과 함께 먹는 걸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술을 많이 먹었어도 아침에 뭐라도 먹고 가는 방식으로 해야 점심, 저녁 폭식을 막을 수 있겠죠. 반면에 젊은 분들은 제때 식사하는 거하고 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중학생처럼 40분 일하고 한 15분 쉬고 그러니까 일을 오전에 다 끝내고 점심 먹고 쉬자 이런 개념이 아니게 일하시는 게 뱃살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나이 드신 중년 이후의 남성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쪽은 운전 먹어야 되죠. 먹어야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그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허리살을 줄이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굶지 말아라. 대충 때우지 말아라입니다.
특히 아침밥 굶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요. 참, 아침을 굶게 되면 점심을 12시에 먹는다 아니면 11시에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7시 정도에 먹게 됐으면 한 18시간을 그닥 많은 게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잠잘 때가 열량 소모가 적긴 하지만 그때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게 없으면 몸은 지방하고 근육을 뺏었습니다. 제가 근육이 빠지면 그 다음에 나이살이 무조건 들어오기 쉽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을 빠지는 거를 막으려면 적어도 매 끼니 한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아침에 바쁜 그 젊은 사람들 식사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먹으러 갑니까? 기름진 걸 먹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게 되죠. 굶어버리면. 그래서 그때 열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비만하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아침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김밥에 우유도 가능한 거고 사실 먹고자만 한다면 사실 제대로 먹으려면 가볍게 먹어도 닭가슴살에 야채에 빵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유에 달걀에 그다음에 빵이라던가 뭐 아무리 안 돼도요 그렇게라도 좀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아침 식사나 한 끼를 좀 굶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변화예요. 이제 섭취 횟수가 하루 먹는 횟수가 2번 이하가 되는 사람에 비해서 5번 이상 되는 사람, 3끼니 먹고 간식 2번 정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적으로 3mmHg 정도 적고 위의 혈압이요. 아래가 2mmHg 정도 적은데 이 정도가 사실 뇌졸중을 한 14% 정도 줄일 수 있는 정도의 혈압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우선 식사 횟수가 3번 이하가 된다. 이러면 혈압이건 콜레스테롤이 높건 무조건 저희가 식사 횟수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약을 고려합니다. 이런 혈압 말고도 사실 콜레스테롤이 밥을 3끼 안 먹으면 30mg/dL 정도 높아져요. 몸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간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히 중년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는 식사를 대충 하고 과일이나 딴 거로 먹거나 그냥 거르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선 그거부터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 보게 되죠. 네. 두 번째로 나이살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방식은 밥을 먹게 되는데 양은 얼마나 가져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같으면은 저희가 보통 밥이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네. 요새 탄수화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무조건 뱃살이 는다. 뭐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많죠. 여기에서의 탄수화물은 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흰쌀밥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잡곡밥은 아니에요. 탄수화물로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적어도 한 끼니에 한 3분의 2 공기 이상 해서 3끼니 반드시 챙겨 먹도록 하고요. 남자는 사실 한 공기 거의 다 먹어야 되는데 저희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분들이 어른들은 한 3분의 1 공기에서 반 공기 사이 드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드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일이 좋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거나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 그래서 드시거나 이렇게 간식의 형태로 드시면서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살을 빼는데도 같은 방식이라서 우선 3분의 2 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밥량을 충족시킨 다음에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거고요.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포인트냐 하면 매 끼니에 어육류군을 집어넣는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 육류 드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일주일에 매일 한 끼씩 고기를 드시는 분. 그렇죠? 지금 30명 중에 3명이니까 10%입니다. 젊은 분인데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단백질과 지방의 급원이 고기거나 생선이거나 달걀이거나 뭐 해산물 이런 거죠. 매 끼니에 그거를 같이 넣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근육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 저녁에 한꺼번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끼니당 단백질류를 몇 끼니 넣어주는 게 가장 근육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무조건 근육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운동을 안 해서 콜레스테롤은 운동과 거의 상관이 없고 또 근육은 사실 운동을 한다고 근육이 많이 늘었다. 그렇다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근육이 이렇게 출렁거려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으면 처음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면서 죽어가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근육은 안 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제가 살이 찐다 그랬죠. 그래서 가급적 고기류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저녁에 또 아침에 만약에 내가 그닥 활동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침 쪽에 좀 회복하고 나서니까 힘이 좀 있죠. 그러니까 밥을 3분의 2 공기 정도 먹고 가볍게 어육류군 단백질류를 넣고요. 점심에는 고기류라던가 해산물 종류를 조금씩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저녁에는 돈육 이런 고기류 이라던가 아니면 동태전 같이 자기 생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녁에도 조금 무슨 일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살짝 가볍게 어육류군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오전 중에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런 성분을 아침에 넣어주시는 게 좋죠. 몸을 쓰고 나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쓸 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3가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나머지 포인트는 사실 외식할 때의 문제, 또 남성분들은 술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성분들 외식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중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 파스타 같은 거요. 네, 중식은 근본적으로 이제 짜장면, 짬뽕 이런 것이 800칼로리 정도 되는 데다가 탕수육 몇 조각 먹으면 그냥 10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통 여자분들에 대해서 한 1700에서 2200 정도 먹으라 그러면 그런 거 한 끼 먹어버리면 그냥 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먹을 때는 양을 확실히 좀 줄이셔야 되겠고 저희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스타 같은 종류입니다. 그건 거의 기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식물성 오일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걔가 그램당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2배 열량을 낸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는 양을 확실히 조금 줄여주셔야 하고 특히나 밀가루 음식, 파스타 이런 거 먹을 때는 얘들이 소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면 제가 살이 찐다 그랬죠? 몸이 힘들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먹고 난 다음에 잠을 자게 되거나 대부분의 좀 힘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면 살이 그 열량보다 훨씬 많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 시에는 그런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주하시는 남편 같은 경우요. 안주로 뭘 먹죠? 고기 아니면 생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건강한 방향으로 하시려면 사실 밥을 한 3분의 1 공기나 반 공기 꼭 드시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거기 음식들 중에서도 단백질류, 야채류를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반주 형태로 조금 술을 같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많이 먹지 않게 될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면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그 안주를 그렇게 좀 하시면 상대적으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많아지면서 뱃살이나 기름을 조금 조절하기 쉬워지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저녁은 굶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X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2번째 무조건 소식이 좋다. 이것도 아니겠죠. 네, 그다음에 해독 주스가 좋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해독 주스의 성분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야채하고 과일입니다. 대부분 다 섬유질이 많아서 먹으면 그냥 몸 바깥으로 다른 음식을 빼내는 음식이에요.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살을 빼는 거죠. 문제는 살이 많이 찌고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나는 야채류를 덜 먹어 하는 사람은 간식으로 살짝 한 끼 정도 해독 주스를 먹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분들이 바빠서 해독 주스 먹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2끼 먹는 게 그닥 많지 않을 텐데 그런 것까지 싹 몰아내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증상이 갑자기 이제 설사와 함께 모든 음식이 빨리 이제 끌려 나가기 때문에 뒷골이 띵하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뱃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고 근육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해독 주스는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열량이 부족하면 가장 나빠지는 장기는 폐입니다.
겨울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호흡기 가면 폐렴의 위험이 커지죠. 이 시기 한 3, 4개월에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 봄철 조금 지나서 폐렴이 오거나 아니면 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분들, 특히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해독 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하는 것도 곤란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살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먹는 거를 통해서 줄이자면 굉장히 평상시보다 나이살을 줄이려고 할 때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거가 돼야 되고요. 아니면 근육이 빠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량을 살짝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원래 한 공기를 먹었는데 3분의 2 공기라든가 4분의 3 공기로 살짝 드러내 주시면서 간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을 때 살이 찌지 그걸 나눠 먹을 때는 덜 찌거든요. 가볍게 간식같이 해서 평상시보다 횟수를 좀 늘려주시면서 소화에 쓴 힘을 좀 줄이고 활동을 그냥 계속 조금씩 계속할 수 있을 때 조금씩 기름만 빠지게 됩니다. 네, 새해가 돌아왔으니까 우선 이제 가볍게 규칙적인 방식으로 나이살을 빼는 식사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